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정주용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새로운 코너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 코너가 핫이슈 생활세금과 법률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세금 부분과 법률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23년 2월 24일이죠. 상속세 유산 취득세 도입 제4차 회의 개최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자, 상속세 유산 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요 내용이 상속세가 지금 유산 취득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속세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인데 유산취득세와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럼 도입하기 전에 지금 현재에서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보도자료를 보시면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도 논의를 했고요. 자, 앞으로 연구 용역, 그 다음에 전문가 전담팀,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전환되기 전까지의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절세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3월 8일자 헤럴드 경제에 실린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진이 좀 낯이 익죠? 예. 제가 또 그 주제를 가지고 3월 8일에 기사를 냈던 게 때마침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먼저 보시죠.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세금이 더 적은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가 더 적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과세표준이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 초과분은 50% 등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증여세가 더 적다고 하는 것일까? 이는 부가체계의 차이에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도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적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증여세가 더 적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게 바로 오늘의 보도자료에 나온 주제와 같이 부가체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더 보시죠.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총액의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를 채택한다. 증여세는 수증자인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한다. 총 이전되는 규모는 같더라도 상속세는 총액을 과세표준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증여세는 각자가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자, 이게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를 이제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현재는 상속세는 주는 사람, 피상속인인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을 하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수증자인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산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유산세는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재산이 A, B, C, D 4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A, B, C, D를 합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세표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위에서 세율을 봤지만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적용받는 세율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A 받은 사람은 A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할 거고요.
B 받은 사람은 B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받을 거고 C, D도 마찬가지로 C, D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고요. 세율 적용받는 세율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A, B, C, D 전체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하지만 덩어리가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적용받는 세율도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율이 낮게 계산이 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적게 나오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죠. 상속세 과세표준이 40억인 사람이 있다면 30억을 초과하는 10억은 50% 세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50% 세율을 적용받는 10억 원 중 4억 원을 자녀 4인에게 1억 원씩 사전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자녀들은 각자가 받은 1억 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받아 2억 원으로 과세될 상속세를 증여세 4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세금의 절세 부분인데요. 자, 상속세 과세 표준이 40억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세율을 받지만 30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50%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이 과세 표준이니까 10억에 대해서는 50% 세율을 상속세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10억 원을 다 사전증여하지 않고 자녀가 4명이라서 우리 50% 적용받는 10억 원 중 4억 원만 자녀 4인에게 1억 원씩 사전증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물론 이때 자녀에게 5천만 원 우리 증여 공제라든지 3% 신고세 공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산 편의상 없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4억 원을 상속세 4억 원을 자녀 4인에게 1억 원씩 사전증여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속세로 내게 되면 이 4억 원에 대해서 50% 세율을 적용받겠죠. 자, 그래서 상속세는 원래는 2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4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는 2억 원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1억 원씩 증여를 했다. 그러면 4명한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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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렇게 하겠죠. 그럼 1억은 저희가 세율이 10%라고 했기 때문에 각자 받은 사람은 10%씩만 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4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같은 2억이지만 같은 4억이지만 상속세는 2억 원으로 낼 것이 사전증여를 통해서 4천만 원만 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기사 내용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사전에 증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위 사례에서 곧 상속이 될 것을 예상해서 상속 며칠 전에 자녀 4인에게 1억 원씩 증여했다고 치자. 며칠 차이로 증여 없이 상속세를 내는 경우와 세금이 무려 1억 6천만 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상속세 회피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 앞에서 제가 이렇게 2억 원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몸이 좀 아픈 분이라면 내가 상속이 되기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사전증여했다고 해서 세금이 1억 6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면 이거는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뭔가 제도를 통해서 막으려고 하겠죠. 자, 기사를 계속 보시죠.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 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재산의 가산에 합산한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낸 금액이 다시 높은 세율의 상속세로 정산된다. 물론 사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증여세액으로 공제해서 이중과세는 방지하고 있다. 상속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금액을 상속 전에 사전에 증여해서 낮은 세율로 적용받아 절세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 한다. 자, 이 기사 내용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속 며칠 전에 사전 증여했다라고 해서 1, 2억씩 세금이 절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서 이제 그 10년 이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증여를 실제로는 했지만 10년 이내에 상속이 되면 증여하지 않은 것처럼 봐서 상속 재산에 이 증여 금액을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다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우리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이 커지면 다시 세율이 높아져서 증여하지 않았던 때와 똑같이 상속세로 다시 한번 높은 세율로 재계산해서 정산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전에 실제로 사전 증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증여세는 냈겠죠. 그 부분은 증여 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는 방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10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2억 원을 4천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했어야만 합산되지 않고 요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고령자분들이 10년 내 상속을 예상해 사전증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사전증여는 여전히 유효한 경우가 있다. 자, 상담을 하다 보면 연세가 뭐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신 분들이 오셔서 나 10년 안에 상속이 될 것 같아. 그럼 사전증여는 10년 이전에 해야 된다면서 그러면 나는 의미가 없지. 그럼 사전증여 안 할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전의 증여는 여전히 유효한 경우가 한 3-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뒤에 이제 기사로 썼으니까 다시 한번 기사를 보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8년 뒤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을 하자. 5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낸 후 8년 뒤 상속재산의 사전 증여 금액을 다시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부동산 가치가 10억 원으로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인 5억 원을 가산한다. 가치 상승분에 대한 금액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더라도 절세가 가능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현금을 증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상속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10년 이내에 상속이 되면 사전증여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이라면 저희가 5억 원일 때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년 뒤에 상속이 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5억 원을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이미 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8년 뒤에 상속 재산에 이 5억 원을 가산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당시에 상속할 때 8년 뒤 상속할 때 부동산이 10억으로 올랐다. 자, 여러분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속 개시일 당시에 이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니까 이 10억 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8년 전에 우리가 5억 원으로 사전에 증여를 했다면 합산하는 건 맞아요. 10년 이전의 상속이기 때문에 합산은 맞는데 10억이 아닌 그때 당시 증여를 했던 이 5억 원으로 합산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당시는 10억으로 올랐지만 우리가 8년 전에 5억으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합산을 해도 5억만 합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억만큼 가치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우리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상속 재산에 가산이 될 재산이라면 여러분께서 사전에 증여를 해서 10년 이내에 합산이 된다 하더라도 가치 상승분이 예상되는 이런 재산들은 여전히 사전 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기사를 또 계속 볼게요. 손자녀 및 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의 사전증여 금액을 가산하는 기간이 상속인은 10년이나 상속인 외에는 5년이다.
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 내 상속이 되더라도 5년만 경과하면 상속재산과 합하지 않아도 된다. 손자녀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 경우는 30% 할증이 되지만 자녀에게서 손자에게로 재차 증여가 되면 200%낼 세금을 130%로 줄어드는 것이라 이 또한 절세가 가능하다. 또 사람 이름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낮은 확률이라도 절세가 가능한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다면 이 사전 증여를 고려할 만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제가 사전에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되면 그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했던 부분을 합산을 해서 상속세를 재계산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10년이 상속인만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상속인 외에는 이 기간을 합산하는 기간은 5년이에요. 그래서 연령이 많으신 분이 사전 증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손자, 손녀 등을 통해서 그리고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을 통해서 상속 전에 사전에 증여를 하시게 되면 5년만 지나도 10년 안에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5년만 지나셨다면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연령이 많으셔도 10년 안에 상속이 될 걸로 예상하신다 하더라도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를 통해서 사전 증여를 한다면 5년만 건강하게 사셔도 이 절세 효과는 여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손자, 손녀 30% 세금을 더 낸다던데 그럼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절세에 유리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 세금이 할증이 되는 거는 맞지만 자녀가 손자에게 한 번 더 언젠가는 증여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손자에게 이렇게 세금을 2번 내기 때문에 200%의 세금을 낼 것을 그냥 세대를 건너뛰고 30% 할증, 즉 130%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절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 할증이 되더라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여전히 유효하게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사람 이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90세라 하더라도 내가 뭐 10년 안에 상속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사전증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100세가 넘기시는 분은 억울할 수 있겠죠. 이 사전증여를 절세를 혜택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이름은 아무도 없으니까 불이익이 없다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고령자 분들도 여전히 사전증여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이전 사전증여 절세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10년 내 동일인에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증여재산에 가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제가 상속세에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걸 상속세 계산할 때 우리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여세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10년 이전에 사전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를 하고 10년 후에 10년 이내에 또 증여를 할 때는 이 증여를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를 다시 합산해서 또 재계산하게 돼 있어요. 물론 상속세와 좀 다른 점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동일인에게 사전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받은 사람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만약에 주는 사람이 다르게 받으면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동일인에게 한 번 받고 10년 안에 동일인에게 또 받았다라고 하면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이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을 높여서 높은 세율로 다시 한번 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사 내용 계속 보시죠.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1,000만 원의 증여세가 계산된다. 그런데 8년 전에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더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존에 기증여받은 1억 원을 합산해서 2억 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번에 증여받은 1억 원은 10%가 아닌 20% 세율을 적용받아서 증여세 산출세액은 총 3천만 원이 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8년 전에 납부했던 1,000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서 증여세는 최종적으로 2천만 원이 된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1억을 증여받으면 1억이니까 10% 세율 적용받아서 1,000만 원 세금을 납부를 했겠죠. 자, 그런데
8년 뒤에 1억 원을 또 증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또 10% 계산해서 1,000만 원만 내도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동일인에게 한 번 받고 10년 이내에 또 받으면 자, 1억 받아서 10%, 1억 받아서 10% 이것이 아니라 2억을 받아서 자, 20%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누진세니까 1억은 10%, 나머지 1억은 20%겠죠. 자, 요렇게 해서 3천만 원이 세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억에 대해서는 8년 전에 1,000만 원 세금을 냈으니까 그걸 또 요번에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천만 원을 빼고 최종적으로 2천만 원이 세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년 전에 1,000만 원 내고 이번에 2천만 원 내서 총 3천만 원이 또 납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산을 하기 때문에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전에 나눠서 증여를 해야 되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기사로 썼던 부분이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만약 위에서 기증여받은 1억 원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받았더라면 그때 증여세는 1,000만 원으로 납부한 것으로 종결이 되고 10년 후인 지금 증여받은 1억 원에 대해서 또 1,0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종결이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아닌 10년 전에 1,000만 원, 10년 이후에 또 1,0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기사를 또 볼게요. 증여를 받은 경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의 증여공제를 받는다. 이 또한 10년이 경과하면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세에 2천만 원, 20세에 5천만 원, 30세에 5천만 원을 증여해 준다면 자녀가 30세 될 때까지 1억 4천만 원의 결혼 자금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된다. 여유가 있다면 위에서 절세로 언급한 저율로 증여하되 합산되지 않도록 10년마다 1억 원씩 더 증여해도 된다. 10년마다 1억 원씩 더 주면 증여세를 4천만 원만 내고 총 5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 30세에 이 돈을 한꺼번에 증여할 때보다 4,800만 원이나 절세할 수 있다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증여를 할 때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증여공제라고 하는데요.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한테 줄 수 있는 것도 10년에 5천만 원이고요. 물론 자녀와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줄 수 있는 것도 10년에 5천만 원이고요.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의 증여공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줄 수 있는 공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고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공제액입니다. 그럼 이걸 또 받으려면 10년이 경과하면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야 절세가 되는 이유가 하나가 여기서 더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뒤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자녀한테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세가 되면 2천만 원을 또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년이 이제 19세인데 또 10년이 지나야 우리가 증여를 다시 공제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20세에 5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요. 30세에 5천만 원 증여하면 세금 하나도 없이 30세에 1억 4천만 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우리 세율 중에 제일 낮은 세율이 10%죠. 근데 그 10%는 1억까지 1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원씩 더 증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억 2천, 그리고 10세에 1억 2천, 20세에 1억 5천, 30세에 1억 5천을 주면 총 5억 4천만 원을 주게 되는데 1억이니까 세금은 4천만 원만 내고 5억 4천만 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사전증여하지 않고 자녀가 결혼할 때 5억 4천을 한꺼번에 준다면 세금은 8,800이 나와서 4,400만 원이 더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전증여를 통해서 4,800만 원이나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지금 현재 구조에 따른 절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차이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구조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속세도 너무 불합리하다. 주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산취득세가 도입이 되면
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절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되지만 또 그때 거기에 맞게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기재부나 정부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나중에 저희가 또 더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핫이슈 생활세금과 법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